안녕하세요. 방송 언어 7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이제 교재로 125페이지, 125쪽이고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한테 업로드한 그 7주차 강의 자료 1페이지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차시까지 이제 구어 합법에서의 여러 가지 규정들과 언어 예절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미디어 관련된 언어들의 문제들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차시부터는 이제 문어 화법의 언어 예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문어 화법이 되게 되면 좀 더 이제 규범성이 좀더 강요되는 면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수업 첫 부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어가 되면 이제 시각기호인 이제 문자로 우리가 표기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더 그 규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말 그대로 이제 정오 옳고 그르고의 그런 판단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 거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어 규범인 뭐 한글 맞춤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에 앞서서 문어 화법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1의 구어 화법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어 화법에서의 언어 예절을 먼저 살펴보고 이제 다음 이제 그 3장이죠. 예. 이제 우리가 3부에 본격적으로 문어에서의 규범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어화법의 언어 예절 강의 자료 1쪽을 함께 봐주십시오. 강의 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미 공부했던 표준 언어 예절에서 문어화법의 언어 예절은 주로 이제 서식의 형식으로 이제 이게 서식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아직 여러분들은 어리잖아요. 어떤 그런 관혼상제라든지 또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서식의 중요성을 이제 잘 모르고 있는데 뭐 학생의 활동 같은 걸 하다 보면 또 이제 서류 작성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들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뭐 보고서라든지 뭐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지만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나면 서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누가 가르쳐 주지 않고 어느 날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하다니 학교가 아니에요. 네. 그냥 당연히 네가 그 포맷을 알고 그 포맷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아직은 여러분들이 결혼식장도 안 가봤고 뭐 장례식장도 이제 가본 친구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내 윗사람 과 함께 동행하는 경우들이 많고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실전을 통해서 배웠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표준 언어 예절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언어 예절에서의 문어합법의 언어 예절은 주로 서식과 관련이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선생님도 이 부분은 지금 따로 찾아보기도 하고 어른이 되다 보면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결혼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수업 시간에 미리 좀 알고 있으면 특히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센스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게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어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네라는 것들. 네. 그래서 그 뭐 편지와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연하장, 결혼 청첩장, 결혼 축하에 대한 감사장, 부고, 조의, 조장, 조전, 뭐 조에 대한 감사장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이제 그 단자라고 하는 게 나와요. 뭐 지금 쓸 거 없어요. 뒤 밑에 뭐 자료 미리 본 친구들은 확인을 했겠지만 결혼식장을 갈 때 우리가 이제 그 보통은 편지 봉투가 있죠. 사실 편지 봉투도 일반 그 우편 번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그 이제 그런 관혼상제에 맞게끔 되어 있는 그 백지 봉투를 사용을 해야 되고 백지 봉투도 좀 비싼 걸 사면 안에 속지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한지 비슷하게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투명하게 다 들여다 보이는 그런 편지 봉투도 있죠. 근데 그 안에 속지가 굉장히 이제 단자라는 속지 내지 이게 왜 들어가느냐 하면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돈이 비쳐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뭐 혼주가 됐던 상주가 됐던 이제 카운터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물론 이제 다 모아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봉투에 모아서 간혹은 좀 보면 약간 그 봉투를 이제 그 하객이 됐건 문상객이 되었건 보는 사람들 앞에서 다 봉투를 좀 뭐 좀 처리하는 직계 가족들의 경우에 뭐 한테 굉장히 결례입니다. 그건 돌아가신 분에 대한 결례이고 찾아와 주신 손님에 대한 결례에서 일단은 봉투가 다 이제 통에 들어가고 또 이제 그 카운터를 이제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봉투를 놓고 다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요. 뭐 그 도둑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에 그 내용물이 10,000원인지 20,000원인지 30,000원인지 50,000원인지 이게 보여지면 안 돼요. 보여지면 안 되어서 그런 것을 쓰는 것도 그런데 그런 편지 봉투가 급작스럽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급한 대로 얇은 편지 봉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안에 A4 용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돈을 감싸서 넣게 되는. 그럼 이제 밖에 여러분들 이걸 뭘 써야 되지? 이렇게 되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 이 결혼식장이냐, 뭐 장례식장이냐 이런 경우에 따라서 물론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조교 선생님이 대표로 학과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잔뜩 그 부조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다 그렇게 일일이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뭐 이름만 쓰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왕이면 알고 있으면 좀 더 예의가 있는 그런 것들을 소위 뭐 잘 배웠다. 서울여대에서 잘 배웠다고 하면 참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의 그 편지의 언어 예절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은 높이는 대상에게 뭐 집안 사람들 깨부치는 건 당연하고요. 이렇게 보게 되고 여기 지금 봉투에 서명란에도 올림과 드림이 있는데 이 올림과 드림도 사실은 올림이 더 높이는 거죠. 드림은 나랑 좀 비슷한 연배.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1살이든 2살이든 내가 알고 있다면 올림을 쓰는 게 맞는데 나랑 너무 가깝게 지내는 뭐 선배다. 이럴 때는 이제 드림 정도가 좋지 않나. 그래서 직장 선생님도 학교 내에서 직원 선생님들하고 뭐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메일에서는 나보다 어린 분께 어리다고 해도 드림을 붙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공적인 관계에서는 나이가 어려도 이미 직장 생활에서 직책이 있는 분에게는 예우를 깍듯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해주면 메일을 주고받을 때 예를 들면 뭐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뭐 공지를 하거나 알려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학생들이 교수님들한테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알고 계시면 더 좋고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을 테니까 뭐 언제까지 어디로 와주십시오. 이걸 보내는 사람은 큰일이잖아요. 뭐 한 명한테 보내도 번거로운 일인데 그럴 때는 잘 알겠습니다. 라는 뭐 그리고 그 사람이 내 메일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다 입력해 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카톡의 경우에도 또 이제 실명을 안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아 드림. 뭐 정말 확실하게 우리 학생이다. 나의 제자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김경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메일을 주고받거나 편지를 주고받거나 뭐 이럴 경우에 편지는 요즘 뭐 거의 이제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메일이나 또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내가 아랫사람일 경우에는 내가 마지막을 끝맺는 것이 예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학생회장님 하고 김경아 이렇게 보내면 이제 여러분들 번거롭겠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글쎄요. 한 0.1초에 굉장히 센스 있고 예의 바르고 또 그걸 통해서 사회생활이 참 매끄러워집니다. 네. 그런 것들, 이게 언어 예절이지요. 언어 예절이고, 그 다음에 거기 봉투에 좌하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그냥 귀하 정도면 되는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 특히 뭐 국어국문학과 관련되는 과목을 듣는 친구들은 우리 뭐 다 어릴 때 국어 좀 했다 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이과든 문과든. 거기에 보면 회사나 단체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귀중,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귀중,
학과 사무실 귀중 이렇게 붙이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모르겠으면 안 쓰는 게 나은데 이런 경우에 귀하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아, 이 뭐야 모르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중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네, 뭐 밑에 누구누구에게 누구 보아라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선생님도 제자들한테는 뭐 좀 아는 경우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영희양 뭐그 면접은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존대를 해서 보내게 되죠. 우리 조교들 같은 경우도 다 제자들이고 이제 뭐 그 상하 관계를 따진다면 뭐 직장의 부하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조교 선생님들께 애계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같은 경우도 깨라고 붙입니다. 공적 지위가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해두고요. 이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들 알고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자우편의 언어 예절, 요즘은 이메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서두, 네, 이렇게 보시고 올림, 드림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고 한 가지 여러분들 그 forward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예예요. 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학생처의 담당 직원에게 어떤 공적 문서가 왔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관련 부서의 장들에게 모두 관련 부서들에게 뭐 팀장이든 과장이든 뭐 처장이든 이 메일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좀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 메일만 딱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네, 물론 그 메일 보면 알죠. 네, 메일 보면 알죠. 메일 보면 알지만 이런 메일입니다. 확인 바랍니다.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메일을 전송하는 것도 네,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 센스죠. 뭐 센스고 여기 보다시피 일종의 언어 예절이고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하장의 언어 예절. 요즘은 이제 이 연하장도 전자메일로 많이 보내고 있죠. 전자메일로 많이 보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르는 말, 기원하는 것, 그 다음 감사와 기원. 감사와 기원은 이제 당연하죠. 뭐 이렇게 많이 도와줬다. 그 다음에 부탁과 기원. 뭐 그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연하장도 이제 아직은 여러분들이 다 젊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센스 있게 먼저 연하장을 보낸다면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의 평판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무슨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이제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면 생각보다 이제 나이든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꼰대 세대들 40대 이상의 이 교수님들 세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이 같은 또래에 비해서 전자기기를 잘 다루는 편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나면서는 정말 온갖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업무 톡이 있기 때문에 카톡들은 많이 하시지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전자메일이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도 요즘 카톡방처럼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캐치해서 자기가 익숙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메신저 방식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들도 그러니까 줌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최근에 배웠잖아요. 줌 본사가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트래픽이 너무 몇천 배가 걸려도 우리도 이렇게 쓸 줄 알았나요? 선생님이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줌회의를 하도 해서 줌을 하는 좀비가 되고 있어요. 어때요? 이런 신조어 막 만들면 안 되겠지만 어제도 줌회의가 생기니까 집에서 밤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회의하고 아주 그냥 이게 정말 워라벨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줌 같은 경우도 교육을 받지 않고 사실 그냥 막 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교육 안 받고 있고 선생님들도 교육 안 받고 있고 안내 메일 보고 알아서 매뉴얼 보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익숙하지 잘 모르는 거 선생님도 얼마 전까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소창 카톡방에 주소창을 치면 이제 핸드폰에 줌을 깔아놓으면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좀 미리 함께 알려주면 이제 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전자기기라고 하는 것들은 알고 나면 클릭 한 번과 이제 그런 걸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지만 알기 전에는 되게 낯설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센스도 있으면 이런 어떤 인사 예절과 더불어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결혼 청첩장, 결혼 축가, 결혼 축하에 대한 감사장.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요즘은 이제 카톡으로도 많이 오고 전자메일로도 많이 오고 이제 그러면서 또 종이 청첩장 참 어렵네요. 종이 청첩장도 필요한 것이 뭐냐면 또 역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일륜지 대사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젊은 두 사람 이외에 이제 여러 가지 가족들에게 또 넓은 친지들에게 다 세대가 다양한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요새는 결혼 종이 청첩장, 이메일, 카톡 이런 것들을 모두 준비하는데 내용은 똑같이 구성이 되죠. 이제 그야말로 미디어만 달라질 뿐. 그래서 청첩장에도 이제 부모님이 모두 생존에 계신 경우, 그 다음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경우,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경우, 청첩장은 보통 결혼 당사자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이거를 물론 이제 청첩장 만드는 곳에 가면 알려주기는 합니다. 알려주기는 하지만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네, 물론 요즘은 이런 어떤 형식을 좀 파격적으로 하는 경우들도 많기는 하지만 알고 어떤 파격적인 청첩장을 만드는 경우와 이제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부모님이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을 한쪽 부모님들은 다 생존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그 부모님들의 청첩장과 이제 결혼 당사자들의 청첩장을 좀 달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송 주체에 따른 이제 그 봉투와 속지가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속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혼주일 때, 혼주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혼주는 이제 그 부모님들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결혼하는 당사자일 경우, 그 다음에, 결혼하는 당사자일 때 또 이제 좀 자유로운 인사말, 전형적인 인사말. 그래서 이거는 요즘은 이제 좀 뭐랄까요? 이게 좀 이중으로도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결혼식 그 청첩장을 받아보니까 자유로운 형식은 있지만 여기 표현 같은 것들은 참고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너무 발랄하게 너무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청첩장을 받는 대상이 넓으니까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잔치에 갈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129쪽 교재에 129쪽 말 그대로 봉투 쓰는 법이죠. 그대로 봉투 쓰는 법인데 교재 129쪽에 거기 보면 축혼인, 축결혼, 축하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 윗단락을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잔치에 이제 우리가 갈 때는 축의금이나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축의금을 줄 때 봉투에 돈만 넣고 단자를 쓰지 않거나 선물을 줄 때도 단자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단자가 뭐냐면 잠깐만요. 거기 이제 이 단자가 잠깐만요.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뒤에서 차분차분하게 보도록 하죠. 단자가 뭐냐면 봉투 안에 원래의 사전적인 의미는 봉투 안에 첨부되는 종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축의금이라든지
그 조의금의 속지 내지 아까 말했던 그것을 단자라고 해요. 근데 어디서 단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들은 사주단자. 그러니까 종이에요. 사주단자도 그러니까 원래 이 단자의 개념은 어떤 품목을 적은 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단자가 그런 품목,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되냐는 거냐면 그 속지에다가 종이, 돈의 액수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목을, 이렇게 사주단자는 뭐냐면 이제 원래대로 하면 사주를 이제 단자를 보내는 신랑 쪽에서 신부에게 우리 아들의 사주는 이럽니다 하고 단자를 보내는데 그것만 보내기 뭐하니까 간단한 선물을 넣어서 보내는 건데 요즘은 사주단자가 요상스럽게 변해서 여러분 세대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때는 이제 뭐 신부에게 주는 뭐 폐물과 뭐 여러 가지 처가 뭐 부모에게 주는 뭘 넣으면서 동시에 이상한 이제 뭐랄까 신부가 가져올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주단자가 갈 때 돈도 넣어서 가요. 예전에는 한 80년대 90년대 그러면 그 돈을 원래는 처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되십시오 하고 서로 돕자는 의미인데 그게 이제 그걸 받아보고 이쪽 신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혼수를 준비하고 또 그리고 거기 그 돈을 다 처가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또 신랑 쪽에 돈 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사주단자의 의미는 뭐 이제 옛날에는 사주단자가 오고 간 다음에 집안끼리 결혼이 결정난 거잖아요. 결정난 거지 우리처럼 우리 세대처럼 당사자들이 서로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좀 사실 절차상 맞지 않고 요즘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져야 되죠. 없어져야 되죠. 남자든 여자든 각각 각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당사자의 능력으로 최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주단자의 의미를 사실 왜곡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바리바리 넣어서 보내거나 그거 전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자의 축하의 말과 원래는 단자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금액이나 물목, 날짜 이름을 정성스레 쓰고 축의금은 단자로 싸서 예의를 더 갖추는 것이 되고 단자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봉투에 축의 문구를 적어도 된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속지가 들어있는 비치지 않는 편지 봉투에 이렇게 축, 혼인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2.3.4 이제 2.3 우리 그 강의 자료의 3쪽이고요. 강의 자료에서 3쪽에 해당하고 그리고 교재 13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고, 조위, 조장, 조전, 조위에 대한 감사장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쓰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부고를 쓰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가끔 대기업 회장이나 뭐 그런 분들이 신문의 일면에 하단에 부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종이신문을 잘 안 봐서 그러니까 혹시 집안에서 종이신문을 선생님은 아직 종이신문 봐요. 종이신문 보는데 종이신문의 뭐 매력도 있지요. 그래서 인터넷 신문도 보면서 종이신문도 보는 겹쳐지는 어쨌든 거기에 보면 이제 막 그 신문에도 부고 기사가 크게 나기도 합니다. 자, 일단 부고 이게 용어가 지금 이제 강의 자료 3쪽으로 돌아와 주세요. 강의 자료 3쪽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지금 2.3 여러 가지 용어가 우리가 이제 사실 평상시에 일상에 여러분 나이에 접하기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고요. 62쪽에 조위나 조문에 대한 교재 62쪽에 한번 이미 나왔었어요.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62쪽에 가보면 뭐 부모상이냐 아니냐 원래 조위와 조문의 개념 다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다시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 여기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부고란 사람의 죽음을 알림 또는 그런 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고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교재 130쪽에 가보면 130쪽의 첫째 줄 보면 부고는 아무아무개 공 옛날에는 이제 호가 있으니까요. 호가가 있으니까 뭐 농암공 뭐 아니면은 뭐 있죠. 뭐 갑자기 뭐 일석공
그래서 이 노환, 자택 별세. 설마 제가 이 한자 시험을, 이 문장을 외워서 시험을 보겠다 할 리는 없겠죠. 또 뭐 오픈북이라고도 했지만 외울 거는 없고, 그래도 알아두시면, 왜냐하면 관혼상제와 관련되는 것들은 특히 결혼보다는 특히 이제 이 장례 절차는 여전히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여전히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결혼은 좀 더 시류를 타는 경향이 있지만, 이제 그래서 한번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무개 공이 이 노환으로 자택에서 별세하셨다. 자자는 이해라는 뜻이에요. 이해라는 그 자자입니다. 이해, 부고를 알린다. 부고로서 알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부고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는 당사자도 있고 혼주도 있고 이러니까 얘기가 다른데, 그리고 준비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죠. 결혼을 급작스럽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오랜 그 병마가 있으셔서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하게 돼서, 그러다 보니 이제 장례식장의 횡포에 또 돌아가셨는데, 그걸 가지고 카운터에서 뭐 돈 얘기로 싸우고 이게 맞냐.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꽃 같은 장식을 이쪽 방에서 이제 상을 3일상 치르고 나가면 이쪽 꽃 빼서 여기 꽂고, 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이런 거 하나하나라도 그 순간에는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부고를 빨리 알려서 이제 돌아가신 고인과 사실 그 상주는 주인공이 아니죠. 장례식장에선 돌아가신 분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분과 오랫동안 인연을 가졌던 분들이 빨리 이 소식을 접하셔서 오시게 해야 되니까 부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고를 할 때 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디로 오세요,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함께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여기에 그 130쪽의 넷째 줄에 보면 호상이라는 한자 단어가 나옵니다. 호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호상이다 그러면 장수를 누리시고 다복하게 사시다 돌아가는 좋은 삶, 흉상의 반대, 흉한 뭐 젊은 나이에 뭐 요절한다 이런 흉상이 되는 거죠.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호상이라고 하면 다복하게 사시다가 천수를 누리시고 돌아가시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호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좋을 호자고요. 여기에 보면 이 단어는 지킬 호자예요. 상을 지킨다. 그러니까 초상을 지킨다니까 이 여러 가지 장례 절차를 이제 치르는데 온갖 일을 하는, 책임지고 맡아 보살피는 사람의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부고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0쪽에 부고에 얘가 나와 있습니다. 부고에 얘가 나와 있어서 지금 이제 부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두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먼 훗날의 일이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사실 이게 뭐 선생님 어릴 때도 달라진 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에 붙인 본가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선생님과 안동김씨다 그러면 안동 누구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그냥 조남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사회적 직책이 좀 있으셨다 그러면은 뭐 오랫동안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직장에 계신 동료들께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병환으로 자택에서 별세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영결일식, 영결식장, 발인, 장지. 발인이라는 거는 알고 있겠지만 영결식은 고인을 보내는 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요즘은 다 병원에서 하니까 그럼 보통 아침 일찍 발인을 해요. 출발을 해요. 왜냐하면 장지가 주로 이제 서울시 외곽에 있고, 서울의 외곽에 있거나 아니면 지방에 선산이 있는 경우 내려가시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일장을 한다 그러면 첫날, 둘째 날에 그 장례식을 갔다 와야 되고, 발인날은 거의 이제 문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발인까지 참여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친인척과 또 굉장히 가까웠던 친구분들이나 뭐 직장 동료들이나 이제 오랜 친구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지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제분들이, 그리고 이제 자제분들이 없이 독신으로 사신 경우는 뭐 조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상을 이제 그 호상을 한 이제 우리가 흔히 상주라고 부르긴 하는데 조금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상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라는데 이제 보통 호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하고 이제 연락처를 쓰게 되는 이런 부고장이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부고는 요즘은 주로 메일로 많이 보내고 카톡을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시 이제 여기 지금 강의 자료 3쪽에 와보면 3쪽에 다시 돌아와 주세요. 강의 자료 3쪽에서 용어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위 그러면 죽은 사람을 조문하고, 위로할 때 위자잖아요. 유가족을 위문함, 위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좁은 의미인 거예요. 조문은 돌아가신 분에게만 인사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주변 사람들이 아직 우리 또래가 돌아가시는 경우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아는 사람은 이제 소위 상주가 되죠. 그러니까 상주를 위로하러 가는 거죠. 조장이라고 하는 것은 애도의 뜻을 나타내게 달거나 끼는 표지나 완장. 그래서 조장은 여러분들 여기 뭐 팀장 조장 그거 아니에요. 여기 가면 상주가 이렇게 여기 팔에, 남자분들 팔에 완장 같은 거 끼고 있죠. 네, 그래서 하기도 하고, 또 예를 들면 뭐 좀 전통적인 뭐 종갓댁이다 이러면 문중 기준에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뭐 길게 뭐 이렇게 뭐라고 그 용어를 모르겠네. 그런 것들을 이제 걸쳐 놓거나 해놓기도 합니다. 조전은 뭐냐면 이제 우체국에 가면 전보가 있잖아요. 요즘은 전보를 거의 안 쓰는데 이제 우체국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특히 요새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는 이제 뭐 오죽하면 그냥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상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계좌번호를 보내준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체국에서 이렇게 문상을 하거나 혹은 뭐 결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에서 여러 가지 조전에다가, 그럼 내가 우체국에서 그래 어떤 표현을 써드릴까 하고 표현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것을 조전이란다. 전보는 전보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전을 치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두면, 직장에서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모두 이제 문상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옛날에는 가서 이제 친한 분들은 거기서 왜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밤에 이제 화투 치고 막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상주가 얼마나 정신없고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밤에 친한 분들이 거기서 좀 분위기를 덜 슬프게 해주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좋은 선의의 목적을 놓고 거기서 또 싸우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강의 자료 계속 밑에 보시면 조위금 문구는 3쪽입니다. 강의 3쪽. 봉투에는 초상의 경우에는 부의입니다. 부의. 그다음에 근조라고 쓰기도 합니다. 보통은 부의라고, 요즘은 도장도 있어요. 도장이 있습니다. 도장이 이렇게 찍는 도장이 있는데 조금 그래요. 그냥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한자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제 여러분들 잘 쓰기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이제 쓰자라는 얘기를 사실 좀 국학자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봉투에 쓰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해요. 원칙이긴 한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부의의 경우에는 특별한 멘트를 안 쓰고요. 이제 근조라고 쓰거나 아니면 그냥 간혹은 이제 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처럼 문장을 쓰기도 합니다. 결혼도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좀 변해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이런 어려운 부의나 근조의 한자를 한글로 쓰는 것도 약간 이상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이제 강의 자료 2.4를 보시면 기타 여러 가지 축하, 위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요즘은 애들도 많이 안 나서 돌잔치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그때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교재 132쪽입니다. 뭐
출산을 축하한다든지 애 도를 축하한다든지 뭐 축하하거나 그럴 때도 뭐 간단한 카드들을 우리가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친소관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쓰면 됩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아까 단자 설명을 하는데 여기 정리해 놓고는 그래서 사쪽에 단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부조나 선물 따위의 내용을 적은 종이 돈의 액수나 선물의 품목, 수량, 보내는 사람의 이름 따위를 써서 물건과 함께 보낸다. 부조 봉투에 단자를 써놓다. 뭐 이런 예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주 또는 후보자의 명단 따위를 적은 종이.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사주를 쓴 단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게 사주 단자는 정말 그런 의미가 아닌데 요즘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그렇게 선생님도 결혼을 해서 우리 아들이 18학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혼 준비를 한 것 중에 제일 아까운 게 뭐냐면 이불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근데 지금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부모님께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시쳐서 지금 쓰지도 않는 이불 커버해서 만드는 그런 지금도 그런 거를 이제 그 보내야 하는 그런 시부모님들 이불 만들고 이제 우리도 부부 이불을 했는데 정말 한 번 깔고 한 번도 안 써요. 왜냐하면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뭐 지퍼 달리 그런 게 아니라 다 빼서 이제 세탁을 한 다음에 풀을 먹여서 풀 먹인다는 거 알죠? 빳빳하게 해서 바늘로 씻혀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은 축의금이나 조의금 봉투 안에 첨부되는 속지 혹은 내지. 그래서 단자라는 표현은 요즘은 거의 안 쓰고 사주단자, 아주 왜곡된 정확한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사주단자의 뜻과 그다음 지금은 속지내지라서 속지내지라는 의미로 사용할 거면 이제 단자라는 단어는 이제 거의 사라져가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1차 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2차 시에서 만나요.